자, 이번에 경찰이 지금 발표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확보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 진술, 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초에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불법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CCTV에서는 긴밀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메모를 하면서 상당히 좀 웃으면서 이렇게 논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조사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때 평하도록 하시죠. 뭐 저도 거의 정확하게 치고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덕수홍께서는 이래서 길을 쓰고 출마를 하려고 하셨구나. 뭔가 구린 게 찜찜한 게 있어. 찜찜한 게 구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심정적으로 추론을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나? 라는 생각. 왜냐하면 손학규 사랑해야 합니다.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유세에 좀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구 네.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측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좀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CCTV 상의 행적과 진술이 어디가 달랐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보면서 내용이 더 나오면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거기는 같고요. 음성은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영상만 나올 텐데. 근데 진술에 뭐 난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다 이랬는데 거긴 안 갔다든지 뭐 이런 엇갈리는 부분이 뭐 말리는 행적상. 장면이 막 이렇게 붙잡고 말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세요 등 떠미는 거 뭐 이럴 수도 있죠. 빨리 가세요. 이렇게 빨리 가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봐셔야 돼요. 같고요. 네. 경찰이 지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아폰 서버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원격으로 삭제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경호처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아폰 서버 같은 경우에 경찰에 이제 제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현재 뭐 지금 경호처는 있지만 직무에 배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증거가 앞으로도 계속 확인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뭐 이뻐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홍장원 차장하고의 이게 내란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호처에서 요 사람들만 한 건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은 비아폰들이 지금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삭제하면은 티가 나니까 골라서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뭐 경호처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도 뭐 이런 거를 좀 협조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하여튼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회의 이제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나 공개 입장을 낼까 이렇게 주목이 됐는데 사실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종료가 됐어요. 회의는 대선 이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대선 때 이런 판결 내릴 수 있어요? 라고 공격하기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 법과 원칙과 양심을 지켜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 내렸어요. 이거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에요. 정치권은 사법부를 흔들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 내는 것도 좀 부담감이 됐으니까 좀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126명의 법관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걸로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때 70명이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를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금 법원 압박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대선 앞두고 특히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솔직히 이게. 지금은 하기에 다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일치되기도 어렵고 그럼. 뭐가 나오든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5번째 재판 출석하면서 3번째 포토라인에 섰고 지금 오전 공판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침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는데 뭐 증인신문 앞서서 증거조사도 진행이 됐어요. 이 여단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받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검찰에 의해서 새롭게 제출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것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대선 끝나고 나서야 재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련 증언을 해야 될 분들이 아직 대선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자신의 뜻과 양심에 따른 증언을 제대로 하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대선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증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하는 거를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 들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재판이 이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사실 있다. 윤석열이 다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하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1심 나오기 전까지 마음껏 부정선거 영화도 마음껏 보시고 밤에 소맥도 좀 많이 말아 드시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다가 들어가시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